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볼 건데요.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탁 등기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등기예요.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셨는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채무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채무자라는 얘기는 어딘가 채권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열받은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집행권한은 판결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를 본안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 본안소송. 이는 수수법원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중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하도록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존하도록 보존소송이라는 것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존소송은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래서 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존소송,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2, 3일에 결정이 나와요. 결정이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촉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의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텐데요. 이때 이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등기,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 등기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갔어? 네. 그래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채권자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갑은 다른 자에게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략적인 개념을 보신 것이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 그렇죠. 이때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명의 갖고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기명의를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판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무슨 소송을 제기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본안 소송으로서. 그렇죠. 동시에 뭐를 신청한다고요? 보전 소송으로서. 가압류 신청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A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금방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등기소에 뭘 합니까? 촉탁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즉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A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니까 A는 이제 가처분 채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제 A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제 A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판결서라는 집행 권한이 이제 손에 쥐어졌죠. 그 판결서를 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나요? 다시요.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죠. 이때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제 A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결서가 나오자마자 갑이 A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기 전에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자발적으로 A와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자발적으로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직권이 아니라 뭘까요? 단독 신청.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이 두 개의 등기는, 두 개의 신청은 동시 신청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가처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이 제3취득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이건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동시 신청이에요.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뭘 먼저 할까요?
이거를 말소합니다. 빼먹었네. 이거 말소 등기.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동시 신청이 됐으니까 등기관은 먼저 이걸 먼저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해서 깨끗한 부동산으로 만든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 없죠. 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원칙은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요거만큼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촉탁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등기할 때 등기관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따라서 이 등기의 말소만큼은 법원의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어렵나? 네, 그 문제를 좀 보고 필요한 건 또 보겠습니다. 99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요 가압류 등기, A명의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채권자 이름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제한의 의미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한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여기 보시면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A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요 을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말소가 되니까 상실하니까 말소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을은 요 채권자에게 권리 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한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 채권자에게 자신이 권리를 취득한 것을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권리를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만 이 을은 여기 A보다 차순위가 돼버리죠. 그게 제한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3번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 다만 요 경우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가처분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원칙은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촉탁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기록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요게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요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요 A의 요 채권이 보호를 받고 있죠. 이게 피보정 권리라고 불러요. 그럼 가처분 등기일 때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만약에 이게 가압류 등기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채권은 무슨 채권입니까? 금전 채권. 그렇다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이 피보정 권리입니까? 아니죠. 금전 이외의 채권이 피보정 권리가 되겠죠. 5번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할 수 있다. 공유지분도 재산적 특성이 있죠. 그럼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재산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 그 다음에 101번 보겠습니다. 101번. 101번보다 100번을 보실 텐데요. 100번. 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면 요 시점은 A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가 된 시점이에요. 가처분 등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처분 채권자 누굽니까? A.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요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여기 등기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소한다고 그랬죠? 이건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니까 직권입니까? 써놨잖아요. 단독이라고. 이것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는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 똑같이 직권 말소 아니에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니까 단독 신청.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거랑 똑같아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 임의경매 개시결 거꾸로 썼네. 여기를 강제, 임의. 아까랑 똑같죠?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떤 등기에 뒤따라 나오는 등기라고 했습니까? 가압류 등기. 그렇죠? 가압류 등기가 이때에 이루어졌다면 요것에 뒤따라 나오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처분 등기와 이 등기를 비교하는 겁니까? 가처분 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비교하는 겁니까? 가압류 등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저당권 등기, 또 뭐가 있었죠? 전세권 등기,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담보가 등기. 이 등기에 뒤따라 나오는 게 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처분 등기와 비교합니까? 이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를 이것과 비교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게 가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권 말소. 이게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 그런데 이러한 등기들이 만약에 이러한 등기들이 이쪽에 되어 있다면 이거 말소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될 듯 말 듯은 합니까? 그러면 돼요. 될 듯 말 듯 하면. 워낙 어려운 거라서. 이게 가등기일 때는 이거는 직권, 가처분 등기일 때는 단독.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는 똑같지 아까 거랑. 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0번을 보시죠. 갑소유 A to G 등기부에는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의뢰 가압류 등기, 의뢰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 to G에 대하여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기 보시면 가처분 등기, 병의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의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죠. 맞습니까? 거기 보시면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죠.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요게 병의 가처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의 가압류 등기. 정의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정. 됐습니까? 정의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을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을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이거 가처분 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의 각종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 어디가 틀렸습니까? 직권이 틀린 겁니다. 그렇겠죠? 2번을 보시면 정의 가압류 등기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정의 가압류는 단독 신청 말소 아닙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겁니다. 3번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된다. 병의 가처분 등기 어디 갔습니까? 병의 요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어디가 틀렸습니까? 병의 신청이 아니라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4번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된다.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뭡니까? 직권 말소. 직권 말소가 돼요. 5번 병은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을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말소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미치겠죠? 사실 이 문제가 나온 것도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너댓 번 보시면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4번 몇 번인가요? 2번. 101번을 한번 보죠. 101번.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하여 갑의 가처분 등기가 2013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가처분 등기가 2013년 2월 1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번부터 보죠. 2013년 1월 7일 날 가압류에 의하여 2013년 1월 7일이니까 2월 1일 전이죠. 이 가압류에 의하여 2013년 6월 7일에 한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2번 2013년 1월 8일에 등기된 담보가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죠. 그 의하여 2013년 7월 8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2013년 4월 2일에 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4번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2013년 8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013년 8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나타났죠. 맞습니까? 따라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때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될 테고 2013년 1월 9일에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년 9월 2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러면 2013년 1월 9일 날 근저당권 등기가 됐으니까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정답은 4번. 이 문제도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사실은 미치겠나요? 이거 어려우신가? 그림이 너무 난해해서 그런가? 예쁘게 그릴까요?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거예요.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이때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아까 어떻게 말소했습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니까 직권말소.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여기는 직권말소.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떠한 등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가압류. 가압류 등기 이후에 나타난 등기죠.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등기는 어떠한 등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 맞습니까? 세 번째 임차권 등기인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똑같죠. 저쪽이랑 이쪽이랑. 이때는 요 등기가 이 가등기와 비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때에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직권말소예요. 하지만 요 등기가 요때에 이루어졌다면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당연히 가등기보다 선순위니까 말소할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등기와 가등기를 비교하는 거지 이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러면 저쪽과 이쪽의 차이점은 이쪽은 단독 신청, 이쪽은 직권말소.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사실은. 네. 이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도 모르는데 이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는 일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거 앞으로 예전에 어떤 학원에 갔더니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하던데, 네, 지겹도록 할 겁니다. 다 득점해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신청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이 신청은. 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생각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등기와 가장 중요한 등기를 오늘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신탁 등기 한 적 있죠? 그래서 신탁 등기와 요 가처분 등기 이 정도 보시면 다 득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등기지만. 그리고 가등기도 가등기에서 출제되는 거 아까 다 보셨어요. 그 정도 보시면 네, 득점이 가능한데요. 10월 달까지는 좀 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완전히 이해할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흔적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네, 고생하셨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